쿠키뉴스 구연아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구 기자의 장바구니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구연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연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내용은 어떤 걸까요? 네, 그림이나 조각 같은 미술 작품을 보면서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미술관을 찾게 되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미술관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옷차림도 좀 신경 쓰이고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럴 때 백화점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백화점에서도 누구나 구경할 수 있는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왜 백화점에서 이런 미술 전시회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백화점 그리고 호텔의 아트 마케팅을 짚어보고 전시 정보도 전해드립니다. 네. 그 근무 형태가 주 5일제로 바뀐 이후에 문화나 여가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덩달아서 미술 작품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관련 시장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미술품을 구경하고 구매하기 위해서 미술관이 아닌 백화점이나 또 호텔을 찾는 이유, 그리고 장점, 더불어서 대표적인 아트 마케팅 사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트 마케팅이 어떤 전략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원래 아트 마케팅이라는 건 브랜드 혹은 제품과 예술가들이 함께 작업하면서 새로운 컨셉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마케팅을 말합니다. 네, 브랜드나 제품의 예술적 요소를 더한 감성 마케팅으로 품질과 기술력 이상의 예술적 가치를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또 새로운 변화를 통해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네, 이런 전략을 취하는데요. 이 전략을 백화점과 호텔이 이용한 거죠. 네, 백화점과 호텔 내에 미술품을 전시할 경우에 소비자는 미술품을 가볍게 구경하고 또 문화 상식도 얻을 수 있어 좋죠. 또 유통업체는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어서 또 좋습니다. 아트 마케팅이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 네. 사실 원래는 제품에 좀 사용을 했었잖아요. 네. 당장 생각이 나는 게 그 음료 포장에 또 이 아트가 접목된 게 지금 당장 생각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네, 하나의 제품과 예술 작품을 콜라보레이션 하는 경우가 매우 많죠. 네, 한 원두커피 회사의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서 유명 아티스트들과 협업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네, 포토그래퍼와 비주얼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독창적인 어떤 콜라보레이션 작품 10점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아트 마케팅의 하나의 사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는 한 식음료 브랜드가 예술 행사에 참여해서 아트 휴머들과의 접점을 마련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한 주류회사 브랜드가 서울국제예술박람회에 직접 참가해서 이례적인 아트 마케팅을 선보인 적이 있는데요. 서울국제예술박람회는 미술품 3,000여 점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박람회로 이 주류회사는 이곳에서 봄 소풍을 주제로 한 부스를 운영해서 이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기도 했답니다. 네. 아무래도 해당 제품을 소비자에게 아주 제대로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자, 이제는 백화점과 호텔이 펼치고 있는 아트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부터 좀 보면요. 어떤 백화점이 어떤 아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까? 네, 지난 9월에 H백화점 문화홀이 대형 미술관으로 변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 백화점 판교점 10층 문화홀에서 미술 전시회를 진행한 건데요. 약 661제곱미터 규모의 백화점 문화홀을 이 미술관으로 꾸미고 회화나 조각, 또 설치예술 등 국내외 유명 예술 작가들의 작품을 한 곳에 모아서 선보이는 행사를 선보였습니다. 네, 백화점 내부에서 진행되는 미술 전시회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조각이라든지 회화, 설치 예술 등 이렇게 분야가 아주 다양해서 보다 많은 작가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시회 기간 동안에 50여 명의 작가가 다양한 미술 작품 200여 점을 선보였는데요. 네,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0대 작가 매튜 스톤 등의 세계적인 작가들의 원작과 또 뉴미디어 아티스트로 유명하죠. 네, 이이남 씨, 또 아트페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김동유 씨 등 국내 유명 작가들의 작품도 소개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파블로 피카소나 마르크 샤갈 등 세계적인 작가의 판화와 조각도 전시됐고 네, 국내외 신진 작가들의 작품들도 대거 선보였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각 분야별로 도슨트, 즉 전시 해설자가 상주하고 또 미술 작가별로 작품 설명회를 여는 등 전문 미술관 수준의 문화 서비스도 진행되었다고 해요. 네. 오, 전시 해설가가 또 상주를 해 있었다면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좀 편하게 관람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백화점이 대형 문화홀을 하나의 미술관으로 변신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백화점을 이 콘텐츠 체험 공간으로 변화시켜서 고객들의 백화점 방문을 늘리겠다는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브랜드와 상품 경쟁만으로는 기존 백화점이나 다른 유통 채널과 차별화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네. 네, 이게 고객들의 관심과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운 계획인데 실제로 백화점에 전시회를 볼 목적으로 갔다가 정말 구경만 하고 오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차라도 한 잔 마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백화점 측에서도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또 충성도를 높이려는 의도도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소비를 이끌어내는 게 사실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뭐 다른 기업의 백화점을 방문할 수도 있지만 특정 전시회를 보기 위해서 또 이 백화점을 찾는다라는 이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백화점에서는 큰 대형 전시회뿐만 아니고 작은 전시 행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H백화점은 무역센터점, 또 목동점, 미아점, 대구점, 충청점 등 8개 점포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매년 150회 정도의 크고 작은 미술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교점에서는 기업이 만든 국내 첫 어린이 대상 정부 등록 미술관인 어린이 책미술관도 운영 중입니다. 네. 문을 열 때부터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서 서울, 경기권 엄마들에게는 뭐 워낙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면서 또 미술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왜 도서관이자 미술관으로 불리냐 하면요. 네, 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책 6천여 권이 있고 또 수시로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에 백화점 오픈과 함께 문을 열었는데요. 첫 기획 의도는 백화점 측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에서 5층의 별도 공간을 할애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자리인데 덕분에 백화점 이미지도 좋아지고 네. 그리고 가족 단위 고객들도 끌어모으는데 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다른 곳과 다르게 아이들이 좀 주인공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책과 그림 대부분이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데요. 네, 주기적으로 열리는 미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전문 에듀케이터들이 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보다 친숙하게 그림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프로그램도 전문 미술관 못지않은데 일단은 가족 고객들의 발걸음을 백화점으로 옮겼다는 것 자체가 이 해당 백화점의 마케팅 전략이 절반은 성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아이와 아빠가 미술관에 들어가면 뭐 그 사이 엄마는 다른 층에서 쇼핑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미술관 이용 후에는 온 가족이 다 함께 식품관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 백화점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니까 네, 좋은 거죠. 또 백화점 입장에서는 한 층을 통째로 내어놓았지만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 아무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지 혹은 입장료는 없는지 이렇게 어린이 책 미술관 이용할 수 있는 팁도 좀 알아보죠. 네, 이 어린이 책 미술관은 성인, 아동 모두 6,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열리는 기획 전시도 함께 볼 수 있어서 크게 손해보는 느낌은 아니라고 하네요. 네, 요즘에는 프랑스의 팝업북 작가의 재기발랄함을 엿볼 수 있는 봉주르 팝업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원화 작품 130여 점이 공개되는 전시가 12월 3일까지 열릴 예정이고요.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니까요. 그때만 피하시면 됩니다. 네, 주말에 애들 데리고 어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참 좋은 곳이 소개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H백화점은 알아본 것처럼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다른 백화점들도 그렇게 해서 국내외 유명 화가들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총 10개의 점포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L백화점도 대형 화랑이나 미술관에서만 접할 수 있던 유명 화가들이 전시를 개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최근에는 경기 안양점에서 뉴욕에서 인지도가 높은 이상용 작가 작품들이 또 부산 광복점에서는 이현정 작가 작품들이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 미술관에서만 볼 수 있었던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집 근처 백화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또 다른 백화점은 어떤가요? 네, S백화점은 지난 봄 서울 중구 본관을 리뉴얼하면서 6층에 있는 옥상공원을 뉴욕 현대미술관 조각공원처럼 만들었습니다. 네, 미국 현대미술의 대표 작가죠. 네, 제프 쿤스의 성심, 그리고 루이스 브루주아의 아이벤치, 또 헨리 무어의 외상 아치형의 다리, 그리고 알렉산더 칼더의 버섯 등이 전시되어 있고요. 네, 호응도가 높아서 일부러 옥상공원 방문을 위해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이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저도 가봤는데 네. 정말 분위기가 좋아요. 아, 네. 궁금하네요. 네. 근데 이런 전시회에서는 작품을 그냥 정말 전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매도 가능한 겁니까? 네,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부산의 S백화점은 부산 경남 지역 작가의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작가 미술 장터를 열기도 했거든요. 네. 네,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이 무료로 미술 전시 관람은 물론 원하는 작품을 현장에서 쉽게 구매도 할 수 있도록 이색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네, 일반 시민들이나 초보 수집가들이 생활 속에서 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된 거죠. 네. 그 지역 작가들을 또 후원하는 계기도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는 50대 전후 지역 중견 작가 10명과 부산 경남 신진 작가 30명, 또 예비 작가를 총칭해서 이제 막 작가 활동을 시작한 30명 등 모두 60여 명의 작가들의 작품 200여 점으로 꾸며졌는데요. 네, 5만 원부터 150만 원대까지 작품 다양한 가격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작가 중심의 장터인 만큼 작가들이 고객들과 소통하는 아티스트 토크도 있었고요. 또 특별 강연, 미디어 작가이자 음악가인 작가가 디제잉과 또 연주도 하는 그런 일렉트릭 품바도 선보여서 장터를 찾은 고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뭔가 흥겨운 축제 분위기였을 네,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이번 행사가 열린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같은 백화점에서도 그와 비슷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 겁니까? 네, 지난달에는 광주의 S백화점에서 작가가 관람객과 직접 소통하면서 미술품을 직거래할 수 있는 작가 미술 장터가 열렸는데요. 생활 공간에 예술 작품을 설치해서 이렇게 일상의 공간을 예술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전시로 전시된 작품을 자신의 생활 공간에 가상으로 설치해보는 아트 컨설팅까지 제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생활 공간을 찍어서 업로드하면 그곳에 가상으로 작품을 설치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난번에 우리 구기자의 장바구니지를 통해서 알아봤지만 요즘에는 체험형 마케팅이 대세잖아요. 그런데 미술품도 이 체험형 작품 관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군요. 네. 직거래 미술 장터지만 백화점에서 열려서 그런지 아무래도 기존의 아트페어와는 좀 다르게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미술품 거래의 수익금 전부를 해당 작가에게 지급해서 작가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구조로도 진행이 됐고요. 네. 네,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견 작가는 물론 이제 막 작가의 길로 들어서는 젊은 작가도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네. 네, 또 작가들의 애장품 및 서적이나 작업 도구를 판매하기도 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막 시작하는 혹은 아직은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무명 작가들에게는 힘이 되는 그런 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백화점에서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네, 유명 화가들의 작품 전시로 입소문이 난 L백화점의 경우에는 아예 미술품 경매 행사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는데요. 네, 미술품 경매사와 함께 진행하고요. 경매 진행 작품을 미리 관람한 고객들은 누구나 모바일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경매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입니다. 네. 경매 대상이 유명 작가의 작품이라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네, 경매 진행 작품이 총 6억 원 규모에 달하는 500여 점으로 L백화점의 잠실점 아트홀에 전시되었는데요. 대표 작품은 천경자 씨, 네, 그리고 이대원 씨, 김종학 씨, 박항률 씨 등 국내 인기 작가의 작품과 또 데이비드 걸스타인이나 로메르 브리토 그리고 쿠사마 아요이 등 해외 작가의 작품들이 포함됐습니다. 네.
백화점에서 이렇게 경매 행사를 기획한 의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과 경매는 확연히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백화점 고객들 중에는 이 미술 작품뿐 아니라 미술품 경매 시장에 관심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네, 관심은 있지만 막상 경매 현장의 눈치 작전 등에는 익숙치 않은 경우에 보다 쉽게 미술품 경매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한 거죠. 네, 그래서 백화점 고객들에게 미술품 경매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또 새로운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했다는 게 백화점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을 위한 미술품 경매를 마련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겠는데요? 맞아요. 실제로 지난 경매에 나온 작품 가운데 최고가는 1,000만 원대, 최저가는 20만 원대였는데요. 기존 미술품 경매와 달리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가격대의 작품들도 내어놓아서 진입 장벽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네, 보통 경매하면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무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행사를 좀 노려봄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좀 알려드려야죠. 네,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경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요.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 해당 사이트 온라인 경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자, 백화점에 이어서 이번에는 호텔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8월에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2층 연회장에 가로 120cm, 세로 96cm인 오드리 헵번 초상화, 또 미국 대표 팝아트 화가죠. 앤디 워홀의 초상화가 전시되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국내 대표 서양 화가죠. 김동유 작가 작품들이었는데요. 이분은 2006년에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마릴린 먼로 대 마오 주석이라는 작품이 당시 경매 추정가의 25배나 되는 3억 2천여만 원에 낙찰 되었죠. 그래서 크리스티 스타라는 별명을 얻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유명 갤러리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그런 작가의 작품을 집 근처 호텔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호텔 측에서 일부러 이런 행사를 기획한 걸까요? 네, 이 호텔은 올 여름 제16회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를 개최했는데요. 갤러리들이 모여서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아트페어 행사를 호텔에서 여는 것으로 2008년 일본 뉴오타니 호텔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요. 네, 호텔 로비와 7층에서 9층까지의 객실 전체, 또 2층 연회장에서 아시아 70여 개 갤러리에서 공수한 작품 1,800여 점을 전시했습니다. 네, 그 S백화점에서 개최한 아트페어와 비슷한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백화점과 호텔은 사실 공간 활용망에서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 전시 기간 동안 작품이 전시된 객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숙박객들에게는 제공이 되지 않나요? 네, 해당 객실은 숙박으로 제공되지는 않고요. 네, 전시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네, 오롯이 전시와 판매를 위해서 객실 공간을 내어놓은 것이죠. 또 그리고 이번에는 작품 전시뿐만이 아니라 마르코 산타니엘로 또 안준, 또 김준성, 최명돈 등 작가와 만남도 진행하기도 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작품들이 전시되는 게 호텔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객들을 끌어들임과 동시에 그 호텔 이미지도 고급스럽게 좀 바꿔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실제로 인천 중구에 있는 리조트에는 국내외 유명 작가 작품 2,700여 점이 곳곳에 걸려 있어서 거대한 미술관 같은 분위기를 내기도 하는데요. 현존 작가 중 가장 작품값이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 데미안 허스트의 골든 레전드와 일본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작가 구사마 야요이의 거대한 호박 등이 대표작으로 전시돼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내부에서 전시하고 판매하는 미술 작품들로 인해서 호텔, 백화점, 그리고 리조트는 그 전과 또 다른 브랜드 가치를 좀 창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백화점과 호텔이 국내 고객들에게는 세계적인 작품을 보며 즐거움을 느끼는 아트테인먼트 장소가 되기도 하는 거죠. 네, 아트와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인 아트테인먼트는 연애, 오락, 또 문화의 지층을 넘어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고급화를 지향하기 위한 브랜드로 유통업계의 또 다른 마케팅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술품과 사랑에 빠진 유통업계, 그로 인해서 예술을 가까이 하게 된 소비자. 어떻게 보면 이 아트 마케팅이 양쪽 모두에게 득이 되는 아주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구연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